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화재 현장에선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좁은 골목길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차량을 강제로 밀어낼 수 있지만 악성 민원과 책임 소재 탓에 현장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데요. 부산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력한 강제 처분 의지를 밝히며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입니다.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진입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된 차량을 망설임 없이 밀어붙여 통행로를 확보합니다. 소화전을 가린 차량은 주저없이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관통시킵니다. 긴급 출동도를 확보하기 위한 불법 주정 차량 강제 처분 실전 훈련 현장입니다.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은 마련됐지만 2021년부터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강제 처분은 단 7건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차량 파손했다는 민원 문제나 책임 문제로 인해서 현장 대원들이 강제 처분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대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휘관과 상황실의 공조로 강제 처분을 결정하고 이후 사법 처리와 민원 대응을 도맡을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소방차가 길을 막아선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붙였는데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시민들도 아찔한 화재 상황을 떠올리며 불법 주정차의 강제 처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저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소방차 출동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한완희 후보는 마을 이장 경험을 살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후보자다 개혁신당 한완희 후보입니다. 네, 저는 오랜 정당 생활을 보수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은 3번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내란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이나 지방 지역에서는 그러지 하지 않고 예전이나 똑같은 낡은 공천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보수 개혁이라는 빛을 걸고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1호 공약이 보수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이 떠나지 않는 김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개혁, 생활안정, 복지 김해라는 7가지 7대 개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핵심 공약은 낡은 보수 개혁이 제1호 공약입니다. 낡은 보수를 개혁하고 두 번째,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개혁을 이루고 싶습니다. 줄 서고 돈 쓰는 그런 기존의 낡은 관행과 정치 관행을 타파하고 누구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우리 김해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1호 공약을 삼고 있고,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김해는 읍면동이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교통이라든지 교육,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시내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거와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김해시 행정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3대 과제로 가지고 주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 전국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 마을 이장으로서 지역 생활 밀착형으로 김해 시민들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과, 무엇보다도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지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가장 네 분의 후보들 중에서도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박봉렬 후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강화된 김해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동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도 내놨는데요. 나는 후보자다 진보당 박봉렬 후보입니다. 예, 제가 출마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좀 강화되고,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해시가 인구가 55만이나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공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의료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취약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밤에 아프고 이러면 어디 소아과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24시간 아동 응급센터를 반드시 이제 건립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해 지역에 공공병원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또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핵심 이제 공약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주권자인 어떤 김해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의사가 제대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제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해 시민이 합니다 위원회를 김해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 김해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치와 행정을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우리 공공병원에 관련 문제, 특히 아이들 우리 응급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게 또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돌봄이 아주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이제 공공종합센터를 우리 김해에 동네마다 차근차근 설치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하시고 또 행정이나 정치에 다 잘 하시겠지만 전 특히나 이제 우리 김해 시민들이 같이 함께 잘 살고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낸 데 있어서 제가 가장 그것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 시민 모든 사람이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가 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이봉수 후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민주 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정영두 후보에게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영두 후보에게 시민 삶을 먼저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이어달라며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김해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해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 개혁신당 한완희 후보, 진보당 박봉열 후보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개인의 의지보다 더 큰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후보직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끊임없는 단일화 압박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선거를 끝까지 강행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고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후보로서의 걸음은 멈추지만 교육자로서 역할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퇴로 경남교육감 선거는 5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오태환 의령군수가 13일 의령우체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 군수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멈춰있던 의령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고 국민의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연결되는 생활권과 국민과의 8가지 약속을 비롯해 예산 7천억 시대, 20년 뒤 완성될 의령고속도로 시대를 의미하는 48720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남북 6축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의령의 교통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는 168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를 타던 부산의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선 뒤 2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6,000명, 건설업에서 13,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내수경기와 밀접한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도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3,000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고용률은 58.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7%로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16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12일 부산시당에서 함께 만드는 부산 공동실천협약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원팀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공동정책 실행과 지역 균형 발전 등 4대 실천 체계를 마련해 시와 구, 군 간의 행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박 후보의 1호 공약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16개 구, 군의 52개 핵심 공약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며 후보들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팀으로 끝까지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이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5개 구청장의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16년 동안 임명직 구청장이 행정을 맡으면서 지역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구 3만 명대인 부산 중구도 구청장을 직접 선출하는데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창원은 구청장을 직접 뽑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약이 있는 자치구 설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조교일 진주시장의 부패 의혹과 거창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지난 4일 관급 자재 납품을 대가로 매달 5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조규일 시장을 뇌물 요구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도당은 공천 질서를 훼손하고 조직 정보를 악용한 행위는 당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12일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지를 마산 원도심 부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후보는 장기간 방치된 백화점 건물은 마산 상권 침체의 상징과도 같다며 이곳에 정부 공공기관과 경남 산하기관을 유치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문화 앵커 공간을 조성해 젊은 층의 유입을 끌어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송 후보의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국회의원과 민주당 마산 합포구 지역 출마자들이 함께 참석해 마산 원도심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준식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도교육청에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남교육 혁신과 교육 자율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경남교육을 기득권과 관료주의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변화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후보 자녀의 이른바 엄마 찬스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교육의 공정성과 도덕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 자율성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 가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일 오후 2시 반쯤 중앙고속도로 고정 1터널 상행 방향으로 달리던 8톤 냉동탑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칫 터널 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이곳을 지나던 부산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시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차 이동 중이던 소방관 5명은 화재를 목격하자마자 운전자를 대피시키고 터널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12일 오전 8시 10분쯤 창원시 내서읍의 한 페인트 희석 세척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6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공장 한 개동 일부가 탔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확산하면서 119에는 4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지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다수의 저신용자에게 2억 8천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식 등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30만 원을 빌려주고 며칠 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는 응답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조사로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